한동훈 전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임박한 출마 네. 이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고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먹구름처럼 번지는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큰 쓰나미라는 이번 사법 리스크 얘기는 본격적으로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일단 당대표 선출 룰을 결국 결정했죠. 네. 그럼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예. 당헌 당규 개정 특위가 예.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와 예. 그 다음에 민심과 당심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굉장히 논란을 크게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논란이 나쁜 말이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서 이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 근데 집단 지도 체제도 끝까지 승계형 지도 체제를 좀 고집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하이브리드식 뭐 선출을 해서 네네. 원 당대표하고 당내 부대표를 둔다 뭐 그런 게 또 그렇죠. 검토가 됐었죠. 끝까지 비대위원장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놓치지 않고 소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당팔이라는 우리 이제 황우여 예. 위원장은 그러니까 말이 약간씩 달라지긴 했지만 마치 안 할 것처럼 하면서도 끝까지 그걸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지도 체제는 그대로 가기로. 원래대로 그냥 단일 지도 체제인 거죠.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공론을 하게 된다면 7월 23일 날 못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반대의 목소리 담아야지 또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를 설득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간 보내다 보면 아마 8월 달로 넘어갔을 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심 민심 비율인데 예. 이건 좀 뜻밖이었어요. 저는 7대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 100%로 그 바꾸기 전에 원래 7대3이었어요. 7대3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7대3이었던 것을 다시 이제 그 당원 100%로 바꾸면서 예. 비판이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거나 혹은 민심 비율을 높인다고 한다면 민심은 그래도 이 정도는 높였구나라고 여겨야 될 텐데 예. 당원 당규 개정 특위는 이렇게 했어요. 8대2가 3명, 7대3이 3명, 한 명이 중립.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비대위가 결정하라라고 예. 공을 넘겼고 비대위는 그걸 8대2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심 80, 그러니까 민심 20.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20%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처음 의아심이 드는 게 네네. 어차피 당신만 100% 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 안 맞고 네네. 조금 더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면 네. 그냥 원래대로 7대3을 가도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큰 차이도 아닐 것 같은데 8대2로 한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거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번에 집단 예. 지도 체제나 당심 민심 비율은 그렇게 핫하게 그 나갈 사람들이 참전을 해서 이게 맞아라고 고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8대2로 해도 반대의 목소리가 없겠지. 이런 그 상황. 예.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하자라는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예. 8대1로 했을 때 누가 좀 더 불리하고 예. 7대3으로 했을 때 누가 좀 더 유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더 확실하게 국민들이나 유권자나 아까 저 보수 지지층이나 혹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팍 느껴질 텐데 탐정님 예. 느껴지세요? 7대3이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리하고 8대2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유리하고 이런 뭐 그런 지형이 되나요? 그런 결이 잘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굳이 그래 예. 그냥 원래대로 7대3을 가지 거기서 굳이 1이라는 차이를 둬서 8대2로 갔을 땐 그 안에 무슨 심오한 숨은 뜻이 있나? 그래서 여쭤본 건데 우리 하여튼 별로 그렇게 심한 뜻이 없어 보여요. 아니, 저 출입 기자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그게 쟁점이 있느냐. 예. 현장 기자들의 입에서도 도대체 모르겠다. 아. 아무 의미가 없는데 굳이 그거를 8대2로 한 건 굳이 그러니까 5대5나 7대3 정도의 압박이 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예. 8대2로 해도 욕은 먹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해석밖에 안 하더라고요. 원래 7대3과 나중에 고쳐서 조금 최근에 논란했던 10대 0 중에서 가운데점 정도를 찾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10대 0과 7대 3이 아니라 사실은 예. 8대 2와 5대 5 중에 가운데 7대 3이 되는 그게 게 더 무난했을 것 사실 같은데. 무난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워낙 총선 참패의 후과를 후폭풍. 정말 많이 느끼고 있긴 한데 예, 예. 그 과정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기 크게 대호각성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반격 내지는 여기에 뭐
대응하려는 절박함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 조금 실패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맞아요. 국민의힘을 애정을 갖고 보는 분들 관전평이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대 앞두고 당규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정당으로 거듭난다. 전당대회라는 건 예. 사실 정당의 꽃이거든요. 그렇죠. 전 당원의 예.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그 축제예요. 전당대회는. 예. 물론 이 당이 축제로 벌일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전당대회가 중요하냐면 전 국민들이나 보수 당원들한테 우리 당이 이런 모습으로 이번에는 또 탈바꿈하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바꾼다. 예. 유권자들한테 좀 봐달라라는 예.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그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슈가 돼야 돼요. 예. 이 당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고집하고 있구나. 이런 목소리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실패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요. 예. 7대 3이든 뭐 8대 2든 여러분들이 그러실 때입니까? 라는 목소리밖에는 나오지 하여튼 않네요. 이 룰 미팅 할 때까지는 아직은 흥행에는 크게 성공을 못 하고 있다. 네네. 그렇게 보이고 네. 결국은 이제 남은 변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뭐 거의 하는 쪽으로 보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신문 보도되는 내용이나 여러 관전평을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여기 나올 줄 알고 좀 취재를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취재력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와요. 확실하게 나온다. 나오는 예, 걸 예. 뭐 나오고 굳혔다 이게 나오는 건데 예. 나온다면은 이제 몇 가지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 예. 언제 그럼 출마 선언을 하느냐. 예. 그다음에 실제로 어디까지 그럼 지금 구성이 되고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예.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7월 23일 결정을 했으니까 역산으로 해보면 다음 주가 이제 후보 등록해야 돼요. 예. 다음 주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다음 주 후보 등록이면 후보 등록을 하면서 다 출마 선언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늦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다음 주 아. 목요일 정도 뭐 예. 이렇게 해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왜냐하면 그게 좀 몇 가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냐거든요. 예. 그게 이제 포지셔닝이고 내가 전 2개월 전에 한동훈이 아니라 2개월 후에 한동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명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되는 예. 어떤 설득 국민들 앞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명분과 그 설득 구조를 잘 던져줘야 예예. 받아들이는 뭐 보수 대중이나 그렇죠. 일반 뭐저 국힘 당원들도 예, 예. 이해폭이 넓어질 테니까요. 예예.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작업이 끝나면 그게 이제 한 마지막 날 정도가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건 기정사실화하고 예. 이제 그 출마 선언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날 거의 임박해서 할 거다. 임박해서 할 것이다. 예예.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당권 후보로 거론되던 분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뭐 이름을 다 아는 그분들이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출마의 그 변수가 돼서 출마하려다가 안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좀 생길까요? 제가 지금 이름을 누구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한 분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이 당 지도부에 어느 정도 좀 귀뜸을 한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자신은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힌 분이 있고 예. 그거는 그분이 또 다른 어떤 그다음 플랜들 예를 예. 들어서 뭐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플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어떤 전당대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게 옳다라는 판단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은 우리가 아직 누구라고 이제 특정을 하지 않고 네네네. 그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으로 가는로 잘 모아주는 게 좋다고 해서 불출마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하고 붙으면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불출마하는 겁니까? 전자를 내세운 후자의 우려. 우려. 예,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봐야 알겠습니다. 예예. 뭐 누군지도 조금 짐작은 갑니다만. 네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 동아일보인가요? 신문에도 보면 이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전대 출마를 위한 실무팀 캠프를 꾸린다는 말까지 나오네요. 캠프에 뭐 인원들이 좀
이름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약간 좀 예. 달라요 결이. 아 그렇습니다. 뭐냐면 일부 뭐까 채널 A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굉장히 앞서 나가서 네. 어느 빌딩의 몇 호다 거의 그렇게 지금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나왔어요? 흐름을 지금 잡고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또 더군다나 아이의 명단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원에는 누구, 원내는 누구 예, 예.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부인을 하더라고요. 아. 아직 그렇게 그 사무실을 차리지 않았다. 예. 사무실을 계약했다라고까지 나오는데 계약 안 했다. 그리고 그 빌딩도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빌딩도 그 사무실도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선거 캠프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전당대회에 나왔던 역대 후보들의 선거 캠프보다 작을 것이다. 예. 규모는 예.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정도에서 조금 더 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대세론 이 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이 지지를 받고 있어 세를 형성하고 있어 이런 그런 식의 그 식으로는 안할 캠프를 안 할 것이다. 예.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한동훈 위원장 출마 관련해서 쿠키뉴스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전대 출마하는 거 찬성 47.7, 반대 46.1. 그런데 보수층만 따로 놓고 보면 출마 지지가 62.5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출마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한데 네. 보수층만 놓고 보면 출마 찬성이 좀 더 많은 음흠. 62면은 뭐 과반을 훨씬 넘기는 거니까요. 네네.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쿠키만이 아니라 예. 지금 그 기존의 NBS라든지 혹은 한길리서치라든지 쭉 한 2, 3주 정도의 흐름 속에서 한동훈 예. 전 비대위원장의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늘 비등비등했어요. 비등비등하죠. 반대가 1, 2% 높거나 뭐 찬성이 1, 2% 포인트 높거나 그 정도지 그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 얘기는 예.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않는 소위 중도 내진 진보 중도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출마를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숫자 계산을 보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건 어차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론. 예. 책임론에 어느 정도는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누가 있느냐. 예. 라는 의미로 대한 찬성을 하는 부재론 거죠. 같은 대한부재론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2개월도 안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예.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예. 참패의 어떤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항을 해 바로 출마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비판해 왔는데 그러니까 대선에서 진 다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행보들에 대해서 예.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 그렇게 그 다른 어떤 논리로 계속 선거에 임했던 당내외 선거에 임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똑같이 정언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2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그때 비판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예. 그런 부담은 안고 가야 돼. 만약에 출마를 확실하게 네네. 강행한다면 네네. 그 부담은 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